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4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쉬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전 주들과는 다르게 경제지표들이 엄청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뚜렷한 상승 이슈들 없이 오히려 지난주 가장 큰 빅 이슈였던 FOMC의 발언이 시장에 잠시간의 조정을 줄 정도로 실망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수요일 FOMC의 실망스러운 발언으로 하락한 것 외에는 지난 한 주 계속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의 경우 상승하긴 했지만 나스닥에 비해서는 힘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나스닥이 부진하고 S&P 500 지수가 잘 상승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규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FOMC의 발표 이후 증시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연준에서 계속 지수 상품을 사고 개별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번 증시의 버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증시도 최근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점점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1995년 닷컴 버블도 4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닷컴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도 우량한 종목들은 주가를 금세 회복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시기에도 완전히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 버블을 오히려 잘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몇몇 눈에 띄는 경제 이벤트들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지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얼마나 경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면서 지난 발표인 7월 발표까지는 소비자 심리가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 발표에서 불안한 것은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 신뢰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8월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화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야 점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일 7만 명의 확진자를 넘어가면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CB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도 나타나면서 지난 7월 발표에서는 이전 6월 발표보다 신뢰지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에 들어와서는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 지표들과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여러 지수들이 회복세를 보인 만큼 이번 8월 12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의 경제 이벤트는 대부분 미국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번 주에도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화요일 발표됩니다. 코로나 발생 후 크게 하락했던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또한 지난 6월 발표에서 정고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상승세가 매우 빠르고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신규 주택 판매 예측치 또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소비자 신뢰지수가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하면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회사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한국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발표됩니다. 한국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앞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발표까지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불안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매주 수요일 발표하는 원유 재고는 지난주에도 재고량을 마이너스로 발표하면서 4주 연속 재고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주 조금 아쉬운 점은 감소량이 예측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유 감산합의가 끝났음에도 재고량이 마이너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43달러의 벽을 쉬이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일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이번 주에도 감소량이 이어지고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다시 유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은 0.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였다면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매우 적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다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다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가장 높지만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이번 주에 있는 빅 이벤트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9시 30분 미국의 두 번째 2분기 GDP가 발표되고 동시에 같은 시각에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후 목요일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직전 10시 10분에 미국 연준의 의장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첫 번째 2분기 GDP 발표는 충격이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32.9%라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죠. 이는 1분기에 비해서 미국의 GDP 중 3분의 1 수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발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결과였죠. 미국의 GDP는 분기별로 총 3번의 발표를 합니다. 이번 발표는 두 번째 발표이며 이번 예측치는 이전 발표보다는 조금 높은 마이너스 32.6%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발표에서는 그래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에 성공할까요? 그래도 2분기 중반부터는 여러 지표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예측치보다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매주 발표하는 지표이지만 그렇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버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입니다. 변화가 심한 미국의 고용시장의 상황을 매주 발표하므로 가장 민감하게 보여지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2주 전 매우 크게 하락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채일주가 지나기 전인 지난주 발표에서는 다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 예측치는 그래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큰 빅 이슈이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의 연설입니다. 지난주 FOMC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지수상품과 개별 회사채를 사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연방준비제도 페드인 만큼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의 이야기는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파월의 연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 발표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는 다음 주까지 증시가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큰 만큼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큼지막한 빅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점 증시에 거품이 끼고 비정상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리스크를 줄여가며 투자에 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투로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